안녕하세요. 6주차 학습 주제는 연산자입니다. 지난 주차에서는 파이썬의 기본 입력 함수인 input 함수의 기본 사용법, 입력 안내 메시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정수값과 실수값을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에 기반한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input 함수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차는 연산자입니다. 컴퓨터의 어원인 컴퓨트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인데요.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를 가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연산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미 앞선 주차들에서 예제를 통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기본 산술 연산자들은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번 주차에서는 사칙 연산자들 뿐만 아니라 목, 나머지, 제곱근 등과 같은 다른 산술 연산자들과 이들 연산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산술 연산자 이외 대입 연산자 또는 크거나 같거나 등과 같은 비교 연산자, 논리 곱이나 논리 합과 같은 논리 연산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이용한 수식에서 연산자를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응용 문제들을 통해 연산자들의 사용법을 익힌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6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6주차를 학습한 후에는 여러분은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및 논리 연산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짧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연산자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컴퓨터는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는 수식의 연산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파이썬에서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들을 제공해 줍니다.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 임의의 값들을 비교하여 큰지 또는 크거나 같은지 등을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와 논리 조건의 곱, 합 또는 부정 등을 수행하는 논리 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나 문자 등을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각 자리를 비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비트 연산자도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술 연산자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도표에서와 같이 두 개의 연속된 슬래시로 표현되는 목 연산자, 퍼센트로 표현되는 나머지 연산자와 두 개의 연속된 곱셈 연산자로 표현되는 거듭 제곱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사용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곱하기 연산자는 별표, 애스터리스크입니다. 나누기 연산자는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고 결과는 소수점까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목 연산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목만 취합니다. 7을 2로 나눈 몫은 3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는 나머지 값입니다. 따라서 7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인 것입니다. 마지막 거듭 제곱은 7의 2승으로 결과는 49이죠. 덧셈, 뺄셈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와는 서로 다르므로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제들을 통해 산술 연산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x가 5이고 y가 3인 경우 나누기 연산의 결과를 보면 1.6667로 이와 같이 소수점 이하까지 출력해 줍니다. 슬래시 2개인 목 연산자의 경우에는 1로 나눈 몫의 값이고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는 2로 나눈 나머지 값입니다. 마지막 125는 x의 값을 y의 값으로 거듭 제곱한 값입니다. 목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의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수식이 소스 코드 첫 번째 라인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x equal 10, y equal 3인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왼쪽의 변수 이름도 컴마로 연결하여 표현하고 오른쪽에 대입한 값도 왼쪽의 변수 개수만큼 컴마로 연결하여 표현합니다. 반드시 왼쪽의 변수의 개수와 오른쪽 값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한 줄의 여러 문장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한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 이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C와 자바 언어에서와 같이 컴마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콜론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프린트 무 첫 번째 전달 인자는 문자 열이므로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고 두 번째 전달 인자는 계산식이므로 계산의 결과값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가 10이고 y가 3이므로 목의 결과는 3, 나머지의 결과값은 1이 출력된 것이죠. 다음 예제는 거듭 제곱 연산자입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곱셈 연산자를 이용하여 2를 10번 곱하게 하였고 두 번째 라인에서는 2를 거듭 제곱 연산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제곱하는 경우에는 거듭 제곱 연산자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프린트문의 첫 번째 전달 인자는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었고 두 번째는 계산식이므로 계산한 결과값이 출력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곱근 구하기 예제입니다. 어떤 수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그 수가 되는 수를 가리키고 3제곱근은 3제곱하여 그 수가 되는 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이는 거듭제곱 연산자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이 2분의 1, 3분의 1로 거듭제곱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도 수식에 사용된 산술 연산자의 계산 우선순위는 일반 수학에서와 동일합니다. 즉, 계산식에서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가로, 곱셈 또는 나눗셈, 덧셈 또는 뺄셈 순입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은 우선순위가 같으므로 나온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x는 3, y는 4, z는 5를 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결과값을 보면 덧셈과 뺄셈만 사용되었으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계산이 진행되어 2가 출력이 되었고 x 곱하기 y 나누기 z도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같으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계산이 진행되어 2.4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연산자들이 함께 사용된 경우인데요. 첫 번째 x 플러스 y 곱하기 z에서는 곱하기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y와 z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 x값을 더하여 23이 출력되었고, 두 번째 예서는 가로 연산자가 사용되었고 가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므로 x와 y 값을 먼저 더하고 더한 결과값에 z를 곱하여 35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등호 기호를 사용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등호 기호를 사용한다 해서 등호 연산자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등호의 의미인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 즉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assignment operator로 표현되고 있어서 이를 지정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등호 기호가 대입 연산자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다음 예제에서 세 번째 라인과 다섯 번째 라인은 수학의 관점에서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대입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에서 변수 x에 10을 저장한 후 세 번째 라인에서 y의 값으로 다시 재지정한 것으로 10의 값이 20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변수 z의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라인에서 30으로 지정하였고 다섯 번째 라인에서 x와 y를 더한 값으로 다시 지정하였기 때문에 z값은 40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z에는 최종적으로 4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줄에서 40이 출력된 것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지정, 즉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왼쪽에는 하나의 변수명만 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라인과 다섯 번째 라인은 잘못된 사용입니다. 숫자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구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 right hand side에는 숫자 값이나 계산식이 올 수 있습니다. 숫자 값이 오는 경우에는 해당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계산식이 오는 경우에는 계산의 결과값이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등호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줄여서 짧게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 도표에서와 같이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등이 있는데요. 도표에 있는 코드 의미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수식에서 첫 번째 피연산자의 변수명이 왼쪽에 있는 변수명과 동일한 경우 이와 같이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목 나머지 거듭 제곱 연산자 모두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x에는 5를 a에는 1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x의 값을 자기 자신의 현재 값인 5에 a의 값 10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x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더한 결과값 15가 x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x의 초기값 5가 15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의 실행 결과에서 x의 값이 15로 출력이 된 것이죠. 이때 수식 x 이퀄 x 플러스 a를 이와 같이 x 플러스 이퀄 a로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죠.
연산자 줄여쓰기는 임의의 변수값을 1만큼 또는 특정 수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반복문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C나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는 1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좀 더 간편한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별도의 증감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증감 연산자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언어에 익숙한 경우에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관계 연산자라고도 불립니다. 두 값을 비교하여 서로 값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아니면 큰지, 크거나 같은지 등을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비교의 결과는 비교 조건을 만족하면 참,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판별됩니다. 파이썬에서 참, 거짓은 부울리언 데이터형으로 참은 영어 true로, 거짓은 false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true는 정수 1, 거짓은 정수 0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컴퓨터 언어에서는 대소문자가 구분되므로 true와 false의 첫 글자는 대문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연산자와 조금 후에 다루게 되는 논리 연산자는 8주차와 9주차에서 배우게 될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주로 사용되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도표는 비교 연산자의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가 두 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붙여서 사용해야 하고 두 기호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greater than and equal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greater than과 등호는 붙여서 사용해야 하고 순서도 반드시 greater than 기호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만약 등호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두 수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연산자는 연속된 두 개의 등호를 사용합니다. 두 수가 같지 않는지는 물음표와 등호를 붙여 사용합니다. 비교하는 두 수 중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큰지는 greater than 연산자, 크거나 같은지는 greater than과 등호를 연속하여 사용합니다. 즉 greater than and equal 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큰 경우 또는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x에 10이 저장되어 있고 y에 20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수가 같은지 물으면 결과는 거짓, false입니다. 두 수가 같지 않느냐고 물으면 같지 않기 때문에 참 true입니다. x가 y보다 큰지 또는 크거나 같은지 물을 경우에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모두 참이겠죠. 예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각각 변수 a와 b에 저장하고 a가 b보다 큰지 또는 같은지 아니면 작은지의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만약 a에 20을 입력하고 b에 10을 입력한 경우라면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의 결과만 true입니다. 만약 a에 10, b에도 10을 입력하게 되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네 번째 라인의 결과만 true가 되겠죠. 만약 a에 10, b에 20을 입력한 경우라면 다섯 번째 줄의 결과만 true가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입력을 통해 하나의 문자만 입력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첫 번째 입력에서
알파벳 문자 T를 입력하고 두 번째 입력에서 X를 입력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 학습하였듯이 파이썬에서 문자는 아스키 코드 체계에 따라 대응되는 숫자 값으로 저장이 되고 영문 알파벳의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값이 하나씩 증가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T가 S보다 알파벳 순서에서 뒤에 위치하므로 T가 S보다 큰 숫자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 번째 라인의 출력 결과는 true이고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의 두 문자가 같지 않으므로 그 결과 또한 true입니다. 만약 첫 번째, 두 번째 모두에서 문자 T를 입력하게 되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라인까지의 비교 연산에서 실행 결과는 모두 false입니다. 만약 첫 번째 입력에서는 대문자 A를, 두 번째 입력에서는 소문자 A를 입력했다면 아스키 코드 체계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출력 결과가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같지 않고 네 번째 줄에서 같지 않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때도 true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자열의 비교입니다. 소스 코드는 앞의 문자 비교에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서 첫 번째 입력에서 hi를 입력하고 두 번째 입력에서 hello를 입력한 경우 아스키 코드 체계에 따라 왼쪽 첫 글자부터 시작하여 서로 비교를 합니다. 첫 글자는 모두 H로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를 비교합니다. 이때 i가 2보다 크므로 나머지 문자들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비교 작업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비교 결과는 문자열 hi가 문자열 hello보다 큰 것으로 판별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라인의 출력 결과만 true이고 나머지는 false인 것입니다. 만약 두 문자열 모두에서 hi를 입력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 라인의 출력 결과만 true가 되겠죠. 문자열 김과 리를 입력한 경우에는 문자 L이 문자 K보다 크므로 첫 글자 비교에서 비교 작업이 바로 종료되고 A가 B보다 작느냐고 질문한 다섯 번째 라인에서만 true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두 조건의 결과인 참 거짓의 값으로 새로운 참 거짓의 결과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주로 여러 조건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이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남자인 경우 군 복무에 의무를 지닌다.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이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입력한 수가 3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이면 박수를 친다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조건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의 종류에는 and, or, not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마다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기호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nd 연산자는 그리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and 연산자를 논리 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 곱하기 1인 경우만 1인 것이죠. 1과 0을 곱하거나 0과 1을 곱해도 결과는 0인 것입니다. 우어 연산자는 또는의 의미를 지닙니다. 두 개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논리 연산의 결과는 참인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데요. 우어 연산은 모두 거짓인 경우만 거짓입니다. 따라서 논리 합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0 더하기 0인 경우에만 결과가 0이 되어 거짓인 것이죠.
여기에서 1 더하기 1은 2인데요. 논리값은 0과 1 두 가지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양의 정수값이 논리값으로 표현될 때는 모두 1인 참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은 낫 연산자입니다. 낫 연산자는 부정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건이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논리 연산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파이썬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 변수 스코어에 91을 대입하고 변수 absent에 2가 대입된 경우 첫 번째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bsent가 2보다 작은 논리 연산자의 경우 결과는 거짓, false입니다. 앞의 조건은 true이지만 두 번째 조건인 absent가 2보다 작지 않아서 거짓인 false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어 연산자를 사용하면 두 조건 중 앞의 조건의 결과가 참이기 때문에 결과는 참인 true가 됩니다. 마지막 낫 부정 연산자는 스코어가 90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거짓인 것입니다. 즉 스코어가 91로 참, true이고 결과는 이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거짓, false인 것이죠. 비교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논리 연산자도 조건문과 반복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은 8주차와 9주차에서 다루어질 예정인데요. 아직 우리가 조건문을 배우지 않았지만 뜻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남자이면 군 복무에 의무를 지닌다가 출력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인에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참인 true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and 논리 연산자의 결과도 참이 되어 군 복무의 의무를 지닌다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키보드로 양의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 입력한 수가 3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이거나 9의 배수이면 짝짝짝을 출력하고 아니면 입력한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수의 여부는 두 번째 라인에서와 같이 만약 3의 배수인 경우에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인 것입니다. 6과 9의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는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2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and 연산인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true인 경우만 결과가 true이고 우어 연산인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결과는 true입니다. 따라서 실행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키보드로부터 3이나 12 또는 27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들 수는 3, 6, 9 배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짝짝짝이 출력이 되었고 10이나 25의 경우에는 3, 6, 9 어느 배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력한 수 그 자체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input 함수의 안내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은 예제인데요. 안내 문구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input 함수 안에 즉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산자에 대한 기본 개념과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와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연산자의 사용 방법을 익히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6주차 2차시 영상의 학습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